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부의 정태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 벡터 공간과 선형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냥 벡터들의 집합인데 여기 이제 닫혀 있다라는 개념 아마 다들 한 번쯤 아실 것 같긴 한데,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산에 의해서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에서 예를 들면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덧셈과 스칼라 곱에 의해서 닫혀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제 두 개의 벡터를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해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다시 이 원래 내가 이 원소를 뽑은 그 집합의 원소가 되면 그러니까 임의의 어느 두 벡터를 뽑든 그 두 벡터를 더했을 때 그 결과물이 그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원소를 뽑았던 그 벡터들의 집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합에 다시 속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덧셈이라는 연산에 의해서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벡터 공간은 일단은 덧셈이라는 연산에 의해서 닫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벡터 공간상에 있는 어느 임의의 두 개 벡터를 뽑아서 더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다시 해당되는 이 벡터 공간상의 원소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이게 이제 덧셈에 의해서 닫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에 의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임의의 벡터를 뽑아서, 그죠? 여기서 이 벡터 공간상에 있는 하나의 벡터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합니다. 스칼라는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수를 곱한 거예요. 곱했을 때 그 결과물이 다시 해당되는 이 벡터 공간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집합성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자, 이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벡터들의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0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느 벡터에다가 0이라는 스칼라 곱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물이 0 벡터일 테고, 이거는 이제 스칼라 곱에 의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0 벡터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 공간이라면 만족해야 되는 어떤 성질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도 쉽게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 더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게 덧셈이니까 이게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고, 이거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결합 법칙도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벡터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0벡터를 임의 벡터에다 더하더라도 해당되는 원래 벡터가 나오게 되는, 뭐 이런 연산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한 어떤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아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벡터 공간이라면 뭐 당연히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성질들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벡터 공간의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유클리드 벡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2차원 공간, 뭐 3차원 공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차원 자체가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뭐 2차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두 개의 어떤 차원에 대해서 임의의 점은 뭐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점으로부터 해당되는 어떤 포인트를 가리키는 벡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점도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뭐 이제 3차원 공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3차원 공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여기 벡터가 있으면 여기 이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은 원점으로부터 해당되는 점으로 가리키는 어떤 벡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3차원 공간상의 뭐 하나의 점, 뭐 2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점은 결국은 벡터죠. 그렇죠? 해당되는 차원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원 벡터고요. 이거는 이제 3차원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전체 공간, 이 전체 공간이
바로 이제 이걸 보통 이제 R2라고 얘기하고 이걸 R3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벡터 공간, 이 벡터 공간 자체는 결국은 이 공간상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벡터 공간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라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2차원 공간상에 이제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어떤 두 개의 2사분면 상에, 자, 여기 1사분면에 해당되는 모든 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모든 점들은 각각 이런 어떤 형태의 벡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다시 여기 지우고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한 이 1사분면에 해당되는 모든 점들의 집합을 이제 V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V가 과연 벡터 공간일까?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2차원 공간 자체는 벡터 공간인 거는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2차원 공간상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사분면은. 자, 이거는 과연 벡터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벡터 공간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덧셈에 의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스칼라 곱에 의해서도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상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이렇게 예를 들면 뽑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해요. 더한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요거 꼭지점을 가리키는 그쵸? 대각선에 해당되는 이 벡터가 결국은 선택된 두 개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벡터. 자, 지금 다시 1사분면에 계속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1사분면 상에 존재하는 어느 두 벡터를 뽑아서 더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다시 1사분면에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덧셈에는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스칼라 곱에 의해서 닫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녹색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든 스칼라의 곱에 의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되는 요 벡터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벡터 요를 예를 들면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요건 마이너스 A라는 벡터인데요. 자, 요 마이너스 A라는 벡터가 지금 1사분면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죠. 예, 3, 4분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스칼라 곱에 있어서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V라는 요 벡터는 벡터 공간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벡터들의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벡터 공간의 어떤 정의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 선형결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이제 P개의 어떤 벡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차원의 어떤 P개의 벡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어떤 벡터에 상응하는 이런 어떤 스칼라 값들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어떤 거냐면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요. 그쵸? 각각의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하고 자, 이들을 쭉 더해주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개별 벡터의 스칼라배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쭉 더해준 것. 자, 이거를 벡터들의 어떤 선형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벡터들의 선형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때 요 계수들은 뭐 0을 포함한 이미 어떤 실수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자, x는 v1과 v2라는 두 개의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x를 표현할 수 있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1이라는 벡터에다가 예를 들면 3배를 하고 그 다음에 v2라는 벡터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좀 한번 더해줘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벡터에다가 3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예, 이거는 이제 벡터 연산할 때 벡터에다가 스칼라 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째 v2에다가 2배를 합니다. 어떻게 되죠? 2는 4, 2, 5, 10, 2, 6, 12.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7, 4,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자, x는 v1과 v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1과 v2라는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x를 표현할 수 있다. 즉, x를 예를 들면 C1 v1 더하기 C2 v2.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C1과 C2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다면 우리는 x는 v1과 v2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간단하니까 3, 2면 기본적으로 이 등식을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복잡한 경우에 과연 이게 이제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이 여부를 판단하려면, 즉 우리가 이런 어떤 x를 표현할 수 있는 C1, C2를 찾을 수 있는지, 자, 이거를 우리가 C1, C2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C1과 C2를 미지수로 하는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과연 요 x는 C1 V1 더하기 C2 V2를 만족할 수 있는 C1 C2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랑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와 요 선형 결합에서 어떠한 그 스칼라 값을 가지고 우리가 선형 결합을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해야 특정한 어떤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자, 이런 것들과의 어떤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앞서 설명드린 어떤 내용과 다시 이제 연관돼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어떤 선형 시스템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와 같은 어떤 행렬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방정식은 그때 이제 각각의 요 행이 하나의 어떤 방정식, 선형 방정식을 구성하게 되고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선형 연립 방정식이 구성이 되고, 자, 이와 같은 어떤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각각의 소위 말하는 피처들이 하나의 어떤 벡터로 구성이 되고요. 자, AX는 B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A의 그 열들, 각각의 피처들이 하나의 벡터들이 구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어떤 벡터가 있으면 결국은 AX는 B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A의 열 벡터들, 각각의 어떤 피처 벡터들이죠. 피처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우측에 나타내는 B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x1, x2, x3가 존재를 하는지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선형 연립 방정식 혹은 이제 행렬 방정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열 벡터들,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우측에 있는 B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느냐? 자, 그와 관련된 x1, x2, x3와 같은 스칼라 값을 찾을 수 있느냐? 자, 이게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처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b라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x1, x2, x3라는 이 스칼라 값을 찾을 수 있느냐? 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선형 결합과 선형 연립 방정식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시스템은 A의 어떤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좌측식이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자, 이 결국은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 B와 같다라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여기서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예, 맞습니다. 바로 B를 A의 이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 있느냐, 즉 이 등식을 만족하는 x1, x2, x3를 찾을 수 있느냐? 자, x1, x2, x3를 찾을 수 있다면 예, 해가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선형 결합을 표현할 수 없다면, 즉 우리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1, x2, x3 값을 찾을 수가 없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즉 B는 A1, A2, A3의 선형 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할 조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가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팬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벡터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어떤 벡터들의 스팬은 그 벡터들로 우리가 이제 벡터들을 그 벡터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선형 결합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스팬에 존재하는 스팬도 이제 집합이에요. 집합. 벡터들의 집합인데 그 집합 내에 들어가 있는 벡터들은 이 V1부터 VP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벡터들이고, 그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팬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어떤 벡터는 반드시 V1과 V2, 그 다음에 V3부터 VP까지 이들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그런 어떤 벡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스팬, 자, 2차원 공간상입니다. 2차원 공간상에 예를 들면 스팬 V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V1이라는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V1의 스팬은 뭐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V1의 스칼라배는 스칼라는 0부터 뭐 무한대까지 다 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0과 V1을 지나는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이 스팬 V1이 됩니다. 예. 그쵸?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스팬 V1은 어떻게 됩니까? 0과 V1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직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2차원 공간상에 예를 들면 이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걸 V1, 얘가 V2라고 할게요. 자, 스팬 V1, V2. 자, 2차원 공간상에 R2 디멘전이죠. 2차원 공간상에 예를 들면 V1, V2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스팬 V1, V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일단은 V1의 스칼라배, 즉 0과 V1을 지나는 모든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모든 벡터들은 다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0과 V2를 지나는 모든 벡터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 간의 선형결합이에요. 예를 들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선형결합은 뭐 이런 벡터가 될 것이고, 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선형결합은 이런 벡터가 될 것이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선형결합은 또 이런 벡터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팬 V1, V2는 V1과 V2의 선형결합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R2 디멘전, R2 차원, 2차원 공간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자, 3차원 공간, 여기 보시는 바가 3차원 공간에서 예를 들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스팬은 무엇이 되냐면 0과 요 두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바로 요 주어진 예를 들면 3차원 공간상에서 요 스팬 V1, V2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스팬의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림은 이렇게 0과 V1과 V2를 포함하는 요 평면이라고 생각하시죠. 전체 이게 끝이 없는 그쪽으로 계속 이제 뻗어나가는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과 V1, V2를 이렇게 지나는 어떤 끝이 없는 평면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팬 V1, V2는 말 그대로 3차원 공간상의 평면입니다. 0과 V1, V2를 통과하는 평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이 스팬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스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0벡터 0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벡터 하나만 존재하는 그죠? 0벡터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팬 V1 하면 0과 V1이라는 벡터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쵸? 예를 들면 스팬 V1, V2인데 만약에 V1, V2가 서로 선형 독립관계라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V1이 V2의 어떤 선형 스칼라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이 경우에는 0과 V1, V2를 이렇게 포함하는 평면이 바로 이제 스팬 V1, V2가 됩니다. 즉, 점이 이제 0이죠, 0. 오리진이죠. 아니면 직선, 평면, 3차원 공간, 4차원 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스팬의 결과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만약에 B가 A1과 A2의 스팬이냐, 즉, A1과 A2의 선형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 있는 X1, X2가 존재하느냐. 자, 자, 이게 A1이고요. 이게 A2. 즉, A1과 A2를 뭐죠? A1과 A2를 열벡터로 가지는 그런 어떤 행렬과 요 X를 했을 때 요 B벡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1, X2를 찾는 거죠. 즉, B가 이 A1, A2의 스팬에 속하느냐는 자, 이와 같은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존재하느냐가 결국은 스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A1 그다음에 A2를 열벡터로 하는 여기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와 요 B가 이제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첨가행렬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정의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뭐죠? 가우스 조단 일루미네이션, 가우스 일루미네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이런 게 포함되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예,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이거를 만족하는 X1, X2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A1과 A2의 스팬으로 B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B는 A1, A2의 스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A1, A2, A3의 선형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 있는 계수들 X1, X2, X3가 존재하느냐 여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그 선형 연립방정 이와 상응하는 즉 A1, A2, A3가 이제 열벡터를 가지는 어떤 그 행렬 A와 그 다음에 X1, X2, X3 자 이게 이제 B라고 하는 행렬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존재하느냐? 예, 그러면 B는 A1, A2, A3의 선형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 B는
A1, A2, A3의 스팬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은 언제 존재하느냐? B가 A1, A2, A3의 스팬에 포함이 되면 A1, A2, A3의 선형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선형결합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가 바로 주어져 있는 어떤 그 해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어떤 선형 시스템이 있어요. 행렬 방정식이 있고요. 이 행렬 방정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 B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런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 존재 여부와 이 선형 결합, 특히 이제 스팬을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면, 자,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은 이 B와 같다라는 게 AX는 B라는 어떤 그 선형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선형 방정식을 보시는 바와 같이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 B와 같다라는 형식의 벡터 방정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벡터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느냐 여부는 만약에 B가 이 A의 열 벡터들의 스팬에 포함이 되느냐와 같은 얘기입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 B가 A1, A2, A의 스팬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스팬은 A1, A2, A3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B가 만약에 이 A1, A2, A3의 스팬에 포함된다? 즉 A1, A2, A3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어져 있는 식에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B가 만약에 스팬 A1, A2, A3에 속하지 않는다. 즉 A1, A2, A3의 선형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1, X2, X3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자, A1, A2, A3의 선형결합으로 A1, A2, A3의 스팬에 B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자,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의 경우에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집합에 대한 조건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집합이거나,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나, 자,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1, A2, A3의 스팬에 B가 포함되지 않으면 해집합은 공집합이죠.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는 경우. 근데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니크한 해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거나. 자, 이렇게 유니크하거나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랬을 때 B가 A1, A2, A3의 스팬에 포함되면 일단은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유일해가 존재하든가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든가 이렇게 둘로 더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유니크한 해가 가지고 어느 경우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 만약에 요 A1, A2, A3가 소위 말하는 선형 독립이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A1, A2, A3가 선형 독립이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이 어떤 벡터도 다른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바로 이 경우에 B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A1, A2, A3의 스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표현 방식을 B를 표현하는 A1, A2, A3의 선형결합으로 B를 표현하는 방식은 유일하다. 즉 해가 유일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선형 종속 관계예요.
linearly dependent 관계입니다. 즉 어떠한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예를 들면 A1이 A2와 A3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선형 종속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 선형결합에 의해서 서로 종속된 관계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가 존재하지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 지금은 이제 해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해가 유일해가 존재하는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이론인 뭐 선형 결합, 선형 독립, 그 다음에 선형 종속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 벡터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선형 결합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특히 이제 그 spa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을 A의 어떤 열벡터들의 선형 결합이 B와 같다라는 형식의 어떤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벡터들의 모든 선형결합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어떤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생성, span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A의 열벡터들의 선형결합을 표현할 수 있는 그 span이, 즉 A의 열벡터들의 span에 만약에 우항인 B 벡터가 포함이 되면 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주어져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의 존재 여부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만약에 B가 A1, A2, A의 열벡터들의 span에 포함이 된다. 즉 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그 해가 유일해가 존재할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지와 관련된 개념인 선형 독립, 선형 종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